우리나라에 임시 배치돼 있는 사드의 운용에 앞으로 큰 변화가 예상돼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는 지난주 사드 성능 개선 방안을 공개했는데요. 이에 따르면 현재 경북 성주에 배치돼 있는 사드 발사대 일부가 타 지역으로 이동하거나 추가 배치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비용을 한국이 부담하고 사드와 패트리엇 미사일을 연동하는 방안도 거론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처음 사드 배치 때와 마찬가지로 국내 여론 악화는 물론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과의 갈등이 불거질 수밖에 없는 상황. 오늘은 다시 불붙은 사드 논란의 주요 쟁점들을 짚어봅니다. 네, 한동안 잠잠했던 사드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 회계 예산안 브리핑에서 공개된 사안이라고 하는데요. 위원님, 네. 사드 성능 업그레이드 계획,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이제 북한이나 가상적 어디로부터든 미사일이 날라오면 그걸 이제 하늘에서 요격하는 거, 맞춰서 떨어뜨리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한 고도가 낮은 고도 40km까지는 패트리어트 미사일로 요격 미사일로 맞추고 네. 40km에서 150km 정도 좀 더 높은 데는 이제 사드로 이제 맞추는 건데 네. 이거를 이제 통합하자. 왜냐하면 한국에 패트리어트도 있고 사드도 있으니까 사드는 성주에 있고 패트리어트는 이제 수도권에 있는데 근데 이제 그 10억 달러를 배정해서 1조가 넘는 돈을 내년도 예산에 배정해서 그 아까 조금 전에 이제 그 나온 것처럼 사드는 이제 뭐로 구성돼 있냐면 레이더가 있고 지휘 통제 본부가 있고 그다음에 발사대가 있단 말이죠. 네. 발사대가 6개인데 각 발사대마다 8발의 이제 미사일이 이제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발사대를 꼭 성주에 둬야 되느냐? 왜냐하면은 미군이 주로 있는 곳이 평택이잖아요. 네. 평택하고 성주하고 굉장히 멀잖아요. 네. 그러니까 추가로 배치해서 평택 지역에 발사대를 배치하고 원격으로 조종해서 평택도 지킨다. 뭐 이런 구상이죠. 아니면은 성주에 있는 미사일 발사대를 분리해서 예. 저 평택을 지킨다. 뭐 이런 내용인데 예. 이미 작년 9월 달에 시험을 해봤어요. 네. 작년 9월에 아마 뉴스를 보신 분들은 그 사드가 갑자기 평택 인근에 나타났어요. 예. 그러니까 이 성주에서부터 그 평택 근처에 사드를 새로 배치하거나 아니면 이동해서 거기를 통제해서 평택을 지킨다는 내용이죠. 구상은 뭐 그럴듯해 보이는데 내용면에 들어가 보이면 우리의 안보에도 부정적인 영향까지도 미칠 수 있어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겁니다. 네, 어쨌든 지금 3단계로 한반도 미사일 방어 전력을 통합하는 작업 이런 것이 핵심 골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장 논란이 되는 게 지금 사드 발사대의 이동, 그러니까 전진 배치 혹은 추가 배치 이 부분일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경북 성주에 있잖아요, 발사대가. 사실 이걸 도입하는데도 굉장히 사회적인 논란이 컸었는데 지금 더 수도권으로 전진 배치를 하게 됐을 때 이게 지금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미사일 발사대가 사드라는 게 이제 미국 본토에도 있고 괌에도 있고 한국에도 있습니다. 다른 데는 없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41기의 그 발사대가 있는데 이거를 내년 말까지 680기로 늘린다는 거예요. 15배로 늘려서 엄청나게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평택에다 새로 갖다 놓을 수 있죠. 근데 이제 문제는 새로 갖다 놓는 게 사드의 추가 배치가 되는데 이건 우리 정부가 안 하겠다라고 계속 해왔던 거고. 그런 상황에서 미군은 자기들 평택에 있는 미군들도 지켜야 되겠다 뭐 이런 내용인데 그리고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패트리어트하고 통합 운영한다는 거는 레이더는 그 패트리어트도 레이더가 따로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레이더는 100km밖에 못 보는데 사드 레이더는 1000km를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주에서 1000km를 다 보고 있다가 사드 발사도 시키고 패트리어트 발사시킨다는 거죠. 그럼 미국으로서는 통합 운영이 되니까 좋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여튼 뭐 보통 일은 아닌 것 같은데 국방부는 뭐 입장을 내놨습니까? 우리 국방부는 이제 성능 개선한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추가 배치한다거나 뭐 이동한다거나 이거는 우리랑 상의한 바는 없다. 상의 안 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미국이 우리랑 다 미주알 고주알 다 상의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대충 해놓고 미국에 대해서는 자기네는 뭐 치해복권이나 뭐 이런 권리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자기 의도적으로 막 이렇게 하는 그걸 또 우리가 막으면 한미 동맹이 누가 되니까 또 막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하고 다 합의하지는 않았다고 하지만 그들의 자율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를 범주를 벗어나고 우리는 우리 국익을 해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건 막아야 된다. 그런 문제의식입니다. 어쨌든 이 사드 성능 개량을 목적으로 지금 내세우고 있지만 사실상 그 미국이 진행하고 있는 그 미사일 방어 체계 그 MD라고 얘기하잖아요. 거기에 한국을 포함시키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한 이야기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미국 국방부는 그 경북 성주에 배치한 사드의 유연성을 최대한 높여서 한반도에서 미국이 필요로 하는 군사 작전에 동원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로 사드 기지 업그레이드를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그 경북 성주에 있는 그 AN/TPY-2 레이더를 B2BMC와 연계하게 되면 이것은 바로 미국의 그 글로벌 미사일 디펜스의 핵심적인 전력으로 되고 한국은 그 전초 기지가 될 수 있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한국이 이제 처하게 된 딜레마는 상당히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것이 지금 사드를 비롯한 미국의 어떤 동맹 전략이 한국의 국익 또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섬세한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섬세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많이 필요하죠. 많이 필요. 한국하고 미국하고 동맹이지만 예. 국익이 완전히 일치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네. 네.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는 게 더 우선이고 네. 우리는 북한의 남치 먹지가 더 우선인데 네. 이게 수도권에 사드 발사대를 갖다 놓으면 이게 북한의 미사일은 거의 막지를 못해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40km 미만으로 서울이 너무 가깝잖아요. 가까우니까 높이 쏠 필요가 없는. 높이 쏠 필요가 없잖아요. 네. 그리고 패트리어트는 너무 느려서 또 못 맞춰요. 아. 그러니까 사실상. 하늘에서 요구한다는 게 한국의 지리적 사정상 그게 효용이 별로 없어요. 아. 근데 미국으로서는 거기다 갖다 놓고 그렇다면 멀리서 날아오는 걸 막겠다는 건데 그럼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날아온다는 걸 예. 막겠다는 거예요. 예. 그럼 당연히 한국은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적대적 진영에 들어가죠. 예. 이게 쥐소미아나 사드나 이게 다 하나의 묶음으로 결국은 한미일 삼각 미사일 방어망, 통합 방어망을 구축하는 작업이 한 단계 한 단계 계속 가고 있는 겁니다. 예. 그렇게 되면 한미일 간의 관계는 좋은데 중국하고는 적이 되잖아요. 그러네요. 그것이 이제 문제죠. 우리가 중국하고 무역도 해야 되고 관계를 그러니까요. 좋게 해야 되는데 네. 그게 문제가 돼요. 지금 그러니까 미국 계획이 현실화되면 지금 사실 우리 몇 년 전에 그 사드 배치할 때 그때 네. 그 갈등, 특히 한중 갈등에 대해서 많이들 또 악몽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네. 것 같아요. 그때 관광이나 여러 산업들이 많이 타격을 입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에 사실 한중이 산불 그 합의를 내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 네. 부분에 지금 이 내용이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2017년 5월달에 이제 지난 대선이 있었는데 대선 직전에 그 황교안 대행 체제에서 전격적으로 그냥 두 기를 갖다 놨어요. 네. 사실은 완전히 합의가 된 것도 아닌데 그걸 이제 허용해 준 거죠. 그러니까 사드 알박기란 말도 있었고요. 예.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취임하셔가지고 이 일반 환경 평가를 해서 환경에 영향을 보자. 그게 아직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임시 배치 중이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미국은 이걸 기정사실화해가지고 이걸 뭐 마음대로 막 이제 운영하려고 막 이러고 있는데 이게 이제 결국은 그 사드나 쥐소미아나 다 연계가 돼가지고 우리 국가 안보에 있어서 북한이 남치 먹지 않은데 최대한의 우리가 한미 협력을 해야 되지만 그것이 과연 중국이나 러시아나 북한하고 관계를 훼손할 때는 우리는 결국은 남북한 관계도 정상화시키고 중국하고도 우호 관계를 지키면서 평화 통일로 가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누가 되는 상황이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여기 하나 더 문제가 있네요. 네. 이거 만약에 미국이 업그레이드 강행하면 네. 미국 돈으로 하면 되는데 네. 우리 돈 들여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네요. 이게 네. 580억? 예. 그게 이제 우리 국방부는 들은 바 없다. 예. 그리고 이거는 일종의 전용인데 그럴 수 없다 그러는데 제가 이제 우려하는 건 뭐냐면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 지금 협상하고 있지만 5배로 올려달라 그러잖아요. 예. 그간에도 1조 원 되는 금액 중에 상당 부분을 남겨가지고 지금 한 1조 원 이상을 비축해 놓고 은행에다 맡겨놓고 이자까지 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돈이 남아요. 1조도 예. 남는데 5조를 달라 그러는 거고. 네. 그런데 이제 그 남는 돈 중에 일부를 어디다 썼냐면은 주한 미군 기지를 서울이나 동두천이나 이런 데서 평택으로 옮기는데 그 돈을 사실상 전용에 쓴 거예요. 상당 부분을. 네. 근데 우리가 그거를 꼬치꼬치 따지면 한미 동맹에 또 누가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우리 국방부는 못 들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미국이 이걸 써버리면은 막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일본 같은 경우는 항목별로 하나하나의 방위 분담금을 주는데 네. 우리는 통째로 줘요. 통째로 주니까 자기 마음대로 쓰고 감사를 받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국방부는 사실상 못 들었을 수 있지만 실제로는 또 그 돈을 갖다 쓸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유의해야 되는데 참 우리가 예. 그 한미 동맹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지금 북한의 남침을 억제하려고 그러는데 재래식 군사력은 우리가 상당히 우세하단 말이에요. 네. 단지 핵과 미사일 그리고 특공부대, 화생방무기 요거만 딸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의 핵 억지력만 확실히 확보되면 대한민국 국방은 우리가 한다는 각오를 가지고 방위비 분담금이 한데 우리가 마음대로만 할 수는 없습니다. 미국은 미군을 갖다 놓고 자기가 또 하고 싶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미군이 28,500명 있는데 그중에 일부는 좀 너네가 그렇게 힘이 들면 좀 데려가도 우리가 받아들이겠다. 그 부분은 우리가 메우겠다. 재래식 군사력은 메우겠다. 네. 그 대신에 방위비 분담금 너무 턱없이 5배를 달라 그러지 말고 네. 그리고 너무 그 반중 전선에 우리를 내세우지 마라. 이거는 노골적으로 분명하게 네. 우리 의사를 표명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럼 만약에 그랬을 때 미국이 그러면 주한미군 규모를 감축하겠다 이렇게 네. 나오면 그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감축을 28,500명인데 10,000명 정도는 전 줄여도 아무 상관없다. 아, 그래요? 네. 그럼 우리가 워낙 재래식 군사력은 우세하니까. 예. 10,000명까지는 문제 없다고 보시는 네, 거죠? 네. 그러면 지금 군무원 문제도 얽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이런 문제와 지금 연관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과거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과거에 한 6월경에 국회를 이게 다 통과해야 돼요. 네. 방위비 분담금 이게. 근데 6월 달에 통과된 적도 있는데 그때도 다 문제 없이 넘어갔는데 네. 지금은 5배로 올려달라 그러니까 더 압박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 사실상 우리 그 군무원들 예. 볼모로 잡혀 있죠. 그러니까요. 그분들을 그러니까 임시 해고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우리 정부를 압박하는데 네. 여기에 구애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거의 화장실 청소나 뭐 그런 것까지 다 해주고 있는데 정말 미국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건 곤란하죠. 그 부분은 좀 분리해서 봐야 된다는 네, 입장이십니다. 완전히 불리해죠. 지금 이 사드 추가 배치나 전진 배치 문제와 관련해서 러시아와 중국이 가장 예민할 것 같은데 네. 지금 입장을 뭐 공식적으로 내놓은 부분이 있을까요? 과거에 2017년에 그 당시에 주한 미국 대사나 중국의 환구시보나 이런 데 통해 나오는 게 사드 한중 관계가 적대 관계로 갈지도 모르는데 네. 그래도 배치하겠으면 막을 수는 없다. 네. 그러나 그 뒤는 감당 못한다. 예를 들어서 유사시에 사드 기지를 먼저 공격할 수도 있다. 그 얘기는 중국이 미국하고 갈등이 있거나 일본하고 갈등이 있을 때 성주부터 공격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러시아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압박을 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네. 그 압박의 수위가 굉장히 중국이나 러시아도 높은데 네. 한국의 언론이 거의 보도를 안 해줘요. 제가 제가 볼 때는 이거 지금 요번에 또다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그 삼불 합의라고 해서 중국하고 네. 합의를 했는데 그 부분을 어기면서 또 이걸 받아들이면 한중 관계가 굉장히 나빠질 가능성이 있고 사실 중국하고는 우리가 매년 한 800억 달러 이상의 무역 흑자를 보고 있고 네. 일본한테는 240억 달러 적자를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대한민국의 국익에 중국의 경제적 국익이라는 건 막대한데 이거를 안보 부분만 너무 치중해서 잠시 동안 한미 관계가 좀 갈등이 있다라고 해서 네. 이거를 우리가 무조건 받아들이면 한중 관계에 돌이킬 수 없는 선으로 갈 수도 있어서 우리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여튼 뭐 우리나라의 이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네. 너무나 힘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24일에 에스퍼 미 국방장관과 이제 한미 국방장관 회담 가질 네. 예정인데 사실 할 얘기가 많잖아요. 이게 많죠. 사드 얘기가 나올까요, 여기서? 사드 얘기도 있고요. 예. 또 하나 중요한 건 3월 초에 한미연합훈련인데 예. 이게 남북 관계에 직접 영향을 그러니까요. 예. 또 주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일본과의 갈등에서 쥐소미아 지금 연장 문제가 우리가 지금 연장을 안 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일본이 무역 제재를 아직도 안 풀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쥐소미아를 파기할 수도 있는데 이걸 또 미국이 꺼낼 수도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거 사드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회담이 될 것 같습니다. 24일 날 예. 워싱턴을 24일. 정경두 국방장관이 에스퍼 국방장관 취임한 이후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해서 네. 회담을 하는 겁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이 N차 방정식을 풀어가는 와중에 또 변수가 생겼네요. 잘 지켜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